어머님한테 질문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러실걸요? 아, 다 알고 왔습니다. 원장님 믿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리 있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윤하,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약간 뭐랄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자가 진단 시리즈 물리라서요. 이전 영상부터 차례대로 봐주시거나 아니면 순서 상관없이요, 모든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지난 영상부터 제가 한 5,000분의 원장님을 만나 뵙고 알게 된 상위 1% 원장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5,000명 중에 1%면 한 5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상위 0.1% 원장님들 딱 5분 정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몸 인체에서 유일하게 성형할 수 없는 부위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눈빛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상위 0.1% 원장님들을 뵙잖아요. 이 눈빛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이글이글한 이 눈빛 있죠. 자신감에서 비롯된 온화함, 그리고 여유로움,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단단함, 그리고 때로는 독해 보이기도 하는 범접하기 어려운 이 눈빛 있죠. 그분들의 이 눈빛의 근거가 뭘까 궁금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아냈습니다. 그런 눈빛의 근거는 바로 홍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홍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나를 알린다, 잘 알린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뭐 네이버 상위 노출 광고라든지 뭐 전단지, 현수막, 게시물 이런 것들 다 많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전통적인 홍보 방법들이 비중이나 뭐 중요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이 SNS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들, 우리를 현대인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주류가 되는 이런 SNS 매체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현대인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뭐야, 뭐 블로그 해라, 인스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맞죠,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5,000분의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알게 된 상위 1% 원장님들의 공통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분들의 홍보물에는요, 그러니까 뭐 전단지, 뭐 게시물, 인스타, 블로그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실성이 뭐냐면 저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나의 삶 자체를 SNS에 오픈하는 겁니다.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뭐 강사로서 어디에 있었고, 아니면 예전에 어떤 학교를 다녔고, 이런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올리기는 하는데요. 이런 이력들을 그냥 리스트 형태로 올리는 거 말고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본인의 교육 철학에 생겨나게 된 어떤 사건이나 경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블로그, 인스타에 올리는 거고요. 뭐 학원을 막 여기에서 얻게 된 과정이라든지, 또 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 같은 것들도요, 인스타 블로그에 스토리와 함께 올립니다. 이렇게 계속 SNS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었던 다른 학원들의 홍보글과 좀 달리 진실되니까 그 동네나 그 지역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차츰차츰 나의 팔로워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은요, 마치 그 동네 분들이 원장님 학원이 아니라 원장님이라는 사람 자체 본인을 알게 되고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걸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라포 형성,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하건 신뢰가 가고 상담도 수월하겠죠. 이런 분들은 입소문도 어떻게 나냐면요, 아, 영희 엄마 그 학원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봐, 이게 아니고 영희 엄마 그 원장님 만나서 상담 받고 와봐, 이렇게 학원이 아니라 원장님 사람 자체로 소문이 난다고요. 진짜 제가 만나뵌 5,000분의 원장님 중에 딱 5분 정도만 이러셨어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고 꾸준히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거죠. 오늘 채점을 하던 중에 저희 학생이 이 문항을 틀렸는데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 부분을 꽤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고, 다음 시험 때 찰떡같이 잘 풀어왔고, 그리고선 학생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이거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 다 알아듣고 안 틀려요, 신기해요. 이렇게 인스타 블로그에 올릴 소재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면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만 말고 일상적인 글도 꾸준하게 올리십니다. 왜냐면 학원에서 있었던 일만 주구장창 올리면 그냥 잘난 척 하는 게 되고
되고 광고 글이 되고 홍보성 글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가 있으면 그게 바로 스토리가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또 뭐 그 동네에서는 셀럽이 되겠죠. 왜 여러분 인스타 통해서 공고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인스타 인플루언서지 뭐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뭐 영양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믿고 사잖아요.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원장님이 되면 솔직히 이런 분들은요, 그냥 상담도 별 얘기도 안 하고 어머님한테 질문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러실걸요? 아, 다 알고 왔습니다. 원장님 믿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리 있나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 분을 좀 찾다가 제가 뭐 실제로 만나뵌 분은 아닌데요, 구독자가 한 20만 명 정도가 있는 분당 강쌤, 이 분이 만약에 용인의 학원을 낸다, 그 건물에 대문짝만하게 언제 오픈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 동네 학부모님들이 줄 서서 상담 예약을 하지 않을까요? 어쨌건 이렇게 SNS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 내가 1년 전, 2년 전에 썼던 그런 글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영업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인스타 블로그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홍보성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나 자신이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어가고 그 동네 학부모님, 학생들과 친밀하게 라포르 형성을 나아가고 결국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 또 원장님 성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학생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으신 분이라면, 선한 의도와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돼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부터 5,000분의 원장님을 만나뵙고 알게 된 상위 1% 원장님들의 특징, 공통점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은 뭘까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